자, 이어서 이제 2절의 협상의 과정과 한국의 협상 문화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우겠습니다. 2절에서는 특히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한국의 협상 문화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협상 문화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그 협상 문화 자체가 좀 독특합니다. 왜냐면 이걸 알아야 우리 한국 사람끼리의 협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한국의 협상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심도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협상의 과정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을 한번 먼저 검토 한번 보고 제가 한번 카메라 좀 옮기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면은 협상의 과정을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했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이 있었죠. 이제 이게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김두열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고요. 또 김병국은 목표 설정, 요구 수준 결정, 윈윈 마무리 단계 해갖고 4단계 이렇게 나왔어요. 이 부분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자, 그럼 1단계 협상 상황 분석에 대해서 한번 해보죠. 1단계. 1단계가 협상 상황 분석 이렇게 돼 있어요. 협상 상황이라는 게 뭐예요? 협상 상대에 의해서, 그렇죠. 협상 상대에 의해서 거기에 관련한 어떤 기대되는 성과를 분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내가 협상을 해갖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 상대에게 무엇을 얻을 것인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그러면 이 상황이라는 것이 이제 관계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관계 상황. 이제 196페이지에 한번 중간부터 보면은 상대와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해요. 협상으로 얻어낼 성과는 이제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상황이에요. 예상되는 반면 관계. 상대방의 관계는 뭐 학연, 지연 뭐 이런 것이 다 있겠죠. 학연, 뭐 지연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연연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래적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거래적 상황. 자, 거래적 상황이 있는데 거래상은 협상으로부터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성과가 큰 반면에 상대의 관계 형성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관계 형성을 통해서 하지만 기대 효과는 크지 않아요. 기대 효과는 크지 않다. 근데 거래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인 이익이에요. 실질적 이익. 다시 말해 이 사람과 나중에 어떻게 돼? 이거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거래적 상황은 거래가 끝나면 땡이에요. 응? 거래에서 실익을 얻는다. 실익. 실익을 얻는다. 무관심 상황이라는 게 또 무관심. 자, 무관심. 자, 무관심 상황이 어떤 거냐? 상대방의 관계도 기대되는 협상과도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전부를 로야 로. 그다음 문제 해결 상황. 자, 문제 해결 상황은 모두가 기대하는 성과가 크다고. 이 반대죠. 무관심 상황과. 크다고 판단되는 거. 모두가 기대되는 성과가 크다. 타협 상황. 타협 상황 이렇게 있어요. 타협 상황. 보이시죠? 자, 이 타협 상황은 관계 상황, 거래적 상황, 무관심 상황, 이 중간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게 딱 중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뭐 아주 되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뭐 되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뭐 그냥 무시해도 넘어가도 될 만큼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협상 상황을 분석을 해. 이게 관계 상황이냐? 또 거래적 상황이냐? 무관심 상황이냐? 문제 해결 상황이냐?
타협 상황이냐? 이런 거를 이제 파악을 해야 돼. 아, 이거는 관계적 상황이네. 그러니까 뭐 크게 기대보다는 사람과의 어떤 그 이 친분, 인연 만들기 뭐 이런 쪽으로 가자. 아니면 딱 보니까 이거는 뭐 거래적 상황이다. 그래서 일단 실리 중심으로 협상을 좀 해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협상의 방향 설정이에요. 방향 설정.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방향을 할 거냐. 이거를 이제 1단계로 보는 거예요. 2단계는 뭐냐? 정보 교환 및 의사소통이다. 있어요. 자, 2단계를 한번 볼까요? 2단계. 197페이지에 2단계 이렇게 돼 있어요. 2단계. 정보 교환. 예? 자, 정보 교환 및 의사소통. 자, 2단계에서는 협상자들 간에 자신과 상대방이 서로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숨은 의도가 무엇이 없는지 상호 정보 교환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정보라는 게 뭐냐면 상호 복심을 알아내는 거예요. 이게 속마음을 복심, 예? 복심 무엇을 요구하는지, 예? 어떤 방법이 원지 이런 것들이 정보 교환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면 이 협상이 빨라지죠. 예? 그래서 이게 보면 경청하고 열린 질문을 하고, 열린 질문이야 뭐야?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이 질문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보 공개 및 3단계 전략을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3단계는 가격 협상이에요. 3단계 가격 협상. 사실 이게 정점이죠. 왜냐면 목적이 이거니까. 그렇잖아요? 목적이 이거예요. 가격 협상이라면 상호 돈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비싸게 팔고 싶고 싸게 사고 싶고라는 이해 충돌이 벌어지게 되겠죠. 이해 충돌이 이게 딱 벌어지면서 폭발하는 거죠. 이게 3단계. 판매자와 구매자가 원하는 가격을 모르고 또 구매자의 저항 가격이 판매자의 저항 가격이 높으면 또 뭐 조파가 형성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뭐냐면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의 어떤 이 서로가 가격에 대한 부분들, 저항 가격이라는 게 뭐냐면 실제로 내가 사고자 하는 가격의 마지노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팔고자 하는 선의 마지노선이죠. 그런 것들이 가격 협상에서 불가능해요. 만약 그게 깨져버리면. 그래서 서로 마지노선 위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바로 협상입니다. 이게 깨지게 되면 협상 결렬되는 거예요. 협상 결렬. 3단계가 이제 가격 협상으로 나와 있고요. 3단계 가격 협상에서도 뭐 단내리기 효과, 뭐 하이볼 앤 로볼 이렇게 돼 있어요. 협상자가 상대에게 정보이 유리하다고 확신이 서면 가격 제시를 먼저 하는 거예요. 가격 제시를 먼저 한다. 그러면 협상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 안 사게 되면은 이 사람이 곤란할 것 같다. 그러면 가격 협상을 먼저 던져요. 내가 100원에 살 것 같으면 여기다가 자 80원에 파세요. 80원에 파세요. 이렇게 가격을 먼저 제시를 해요. 80원에 사겠다. 거꾸로 이거 100원짜리입니다. 100원 아니면 못 팝니다. 던질 수 있어요. 이거는 1차 단계예요. 이러다가 서로 왔다 갔다 하다 협상을 하면서 가격이 협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 4단계가 이제 마무리죠. 마무리. 오케이. 이제 악수가 많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엎어질 거를 대비해가지고 서류도 만들고 서류에다 사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협상에 대한 4단계를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협상의 실수와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여기서 자세하게 나왔어요. 요거는 한번 여러분이 표를 한번 보시면 돼요. 5-1. 5-1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5-1 여기 몇 페이지? 198페이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국의 협상 문화. 사실 이제 교수님이 오늘 한국의 협상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돼요. 이 한국의 협상 문화에서 1번이 뭐냐면 장유유서.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나이를 가지고 서열을 만드는 거예요. 서열. 그래서 뭐 막 싸우다가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나오죠? 너 몇 살이야? 이게 바로 장유유서 문화예요. 이게 우리 한국에만 있어 이게.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나보다도
뭐 한 10살, 5살 이렇게 많아도요. 많아도 벗이라 그래요, 벗. 예? 벗이라 그래요. 친구라 그래요. 친구.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10살 많은데 친구 하게 되면 한 대 맞죠? 예, 그게 바로 장유유서예요. 왜냐면 이게 유교 문화거든, 이게요. 뿌리 깊은 유교 문화. 한 살 차이. 한 살 선배 엄청 무섭죠? 예. 한 살 선배인데 친구 바로 이제 맞아 죽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났어요. 둘이 이게 셋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막 만나는데 이 사람 나이가 많아요. 이제 5살이 많아요. 술 먹다 보면 형제가 되는 거예요. 또 형하고 되는 거예요. 형하고. 그럼 제가 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그럼 동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이게 한국의 문화예요. 이게 한국의 문화예요. 그래서 이 장유유서 문화가 한국에 아주 뿌리 깊이 내렸다. 그래서 장유유서 하에서는 정상적인 협상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거 따지다 보면은요, 이게 공이 아니야. 공이 날아가고 사가 껴요. 사가 끼는 거예요. 어디 살아요? 저 이거 의정부 어디 사는데? 의정부? 그럼 혹시 그 학교는 나왔어요? 의정부고등학교는 몇 회예요? 제 7회인데요? 나 4회야. 이래 되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장유유서의 문화의 아주 폐해입니다. 폐해. 아주 안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장유유서를 벗어나려면은 이 공과사를 구별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윗사람을 뭐 이렇게 모시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본말이 전도가 돼요. 이 알리고자 하고 얻고자 하는 어떤 그 계약의 어떤 내용보다는 뭐 그냥 막 인간적인 관계로 그냥 확 그냥 변질을 하다 보면 이거는 뭐 이도 저도 아니고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권위주의. 이거 정말 아주 뿌리 깊은 아주 병폐입니다. 이거 권위주의. 네? 권위주의. 이 권위주의가 협상 문화를 하는 데는 아주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권위라는 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공무원, 그다음에 일반인과의 관계 또는 계급과의 관계. 예를 들어 가지고 세종시 있잖아요. 세종시는 아파트촌이 많아요. 아파트가. 근데 거기에 정부청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한 아파트에 과장내가 살고 부장이 살고 이사관이 살고 뭐 이렇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사관 부인하고 이 과장 부인은 자기도 모르게 소율이 생겨버려요. 그 권위주의가 되는 거예요. 권위적으로. 이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군대 문화의 어떤 그 연장선상으로서 어떤 그 수직화, 수직적 구조, 수직화의 어떤 폐해.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문제 해결하기가 참 어렵죠. 왜냐면 일방적이니까. 이건 일방적이니까. 일방적. 타협은 뭐예요? 협상은 뭐예요? 협상은 쌍방향이에요. 쌍방적. 그죠? 상호라는 게 뭐예요? 서로란 뜻이잖아요. 서로 상자 아닙니까? 서로 상자. 이건 일방적이 돼버려요. 내가 우리 회사 어려우니까 저 후배님이 그 한 50원에 좀 해주셔 하고 그냥 그 협상이 아니죠. 그건 이거 찍어 누르기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의 문화가. 또는 뭐냐, 흑백 논리. 이게 또 흑백 논리라고 해서 3번 200페이지에 흑백 논리라는 게 뭐예요? 중간이 없어요. 도안이면 뭐야? 도안이 뭐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사고방식에 있어서 중립적인 것을 그러니까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타협은요, 색깔로 얘기하면 회색입니다. 회색. 나는 이 흑 아니면 안 해. 난 백 아니면 안 해. 안 되는 거죠. 흑백 논리. 이게 이제 한국 문화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문화. 조폭식 문제 해결이에요. 조폭식 또. 조폭식 문제 해결. 조폭식이 뭐야 이게? 목소리 크기에 의해서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조폭 문제 해결과 똑같아요. 여기서 뭐가? 논리가 없어요. 논리 안 돼. 합리적 안 돼. 여기는 협박.
위협. 이게 내가 저기 그 50원에 납품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거 50원에 납품을 못하겠다 이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예? 네, 그 회사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이 주변에는 아는 사람 많아요. 예?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 조폭식 문제 해결. 예? 이 한국 문화에 있어요, 이런 게. 예? 그다음 비합리성 이렇게 돼 있어요. 비합리성. 예. 비합리성. 우리 사회의 협상 문화가 제대로 확산되지 않는 것은 사회 저변에 깔리는 비합리성. 사실 합리적인 것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합리적이다. 합리적이 뭐냐면요. 이치. 이가 그 이치예요. 이치가 합당하다. 합당하다. 근데 이치가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비합리가 되는 거예요. 비합리. 이건 뭐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응? 근데 이게 비합리성, 조폭식, 흑백, 권위, 장애, 이게 이제 이 협상 문화에, 한국의 문화예요, 일종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정말 이성적으로 잘 접근을 해야 되고요. 여기 사례 연구에 한번 봐봐요. 사례 연구에서 보면은 철수가 나옵니다. 자, 철수는 아직 학생이어서 자금이 넉넉하지 못하므로 50만 원 이내에 페인트 칠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 50만 원에. 철수는 한 번도 페인트 칠 공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페인트 칠하는 업자를 알지 못했다. 우선 친구와 이웃들에게 일을 시킬 만한 사람들 수소문해서 몇몇 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철수는 두 군데 업체에 전화를 하였으나 모두 3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제시하여 그들이 제시하는 견적서대로 지불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기필코 해야만 할 일이라 적당한 가격에 페인트칠을 해줄 사람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자, 그 다음에 운이 따랐는지 철수와 함께 대학을 다니는 한 학생이 페인트칠하여 번 돈으로 대학을 다니고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다. 또한 철수는 그 학생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우선 그는 공부를 계속하기에 돈이 필요했어요. 또한 부족한 글솜씨 때문에 학업에 지장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자신의 작문에 대해서 불평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는 수업 시간에 제출하는 보고서 과제임을 해서 철수가 높은 점수를 받는 걸 보고 부러움을 표시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요? 상대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상대가 갖고 있는 거야. 예? 철수는 이런 정보를 염두에 두고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그를 집으로 초대했다. 철수는 집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나서 120만 원을 불렀어요. 보통 2만 원 그건 180만 원도 부르지만 아는 사이라 덜 부른 겁니다. 예? 누가? 그 페인트 해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철수는 그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시했어. 철수는 그의 견적 내용이 다른 회사보다도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말해서 그를 기분 좋게 하였다. 그리고 매우 친근하고 다정한 말투로 그가 요구한 액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 한편으로 자신이 그만한 액수를 감당할 처지가 못 된다는 걸 솔직히 털어놨다. 사실 저 50만 원밖에 없어요. 예? 그렇지만 이걸 해야 돼요. 철수는 그에게 우리 모두가 만족하면서 가족을 낳을 수 있는 창조적인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게 나오겠어요? 서로 글솜씨에 대한 부분과,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하고 맞견하겠죠? 그러나 협상은 이제 시작되었다. 철수는 50만 원만 쓸 예정이므로 그에게 여전히 전체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조건 50만 원 가격 깎는다 분명 그런 페인트를 하지 않거나 한다고 해도 자신의 손을 감수하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 둘이 관계가 어디에서 틀어지는 거죠?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와 거래 한번 하지 않을래요? 이제 여기서 협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 페인트를 해주는 대가로 당신의 법률 문장론 과목을 내가 개인 교습을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당신의 문장력이 많이 향상될 것 같아요. 어때요? 이로써 철수는 자신이 필요한 것을 정확히 충족시켰다. 언뜻 비현실적인 것을 보이던 50만 원으로 집 전체를 깔끔하게 페인트를 할 수 있었다. 자, 이런 것들이에요. 거래는 뭐냐면요. 상대가 원하는 것들을 주는 거예요. 선호가. 예? 여기서 이 협상에 대한 협상분들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요. 1번이 상대가 원하는 것. 그죠? 상대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준다. 그리고 내가 받는다. 그럼 이게 뭐야? 이걸 바로 협상이라 그래요. 협상. 네?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 여기서 보세요. 철수가 이 문장에 대한 부분들을 강의를 해주겠다. 강의. 그러면 이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강의 비용. 예? 강의 비용에서 이미
이미 이 친구가 120만 원이면 70만 원인데 70만 원의 가치를 대신하는 거야. 이게 대신하다 보니까 이게 협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50 플러스 70만 원, 이거는 이제 강사비가 되는 거죠. 이래서 120만 원이라는 애초에 제시한 금액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협상입니다. 협상.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예. 이해되시면, 자, 그 다음에 협상 과정의 전략과 전술. 자, 협상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 전략이 잘 써야 돼요. 전략. 전략과 전술. 전략과 전술이라는 어때 써먹는 거야? 이게 전략, 그 다음에 전술. 이 전자가 전쟁 전자예요. 이 전쟁터에 쓰는 게 전쟁터, 싸움터. 싸움터 또는 전쟁터. 예? 전쟁터. 여기서 써먹는 말들이에요. 이 전략과 전술은. 이 사람이 많다고 해가지고 이 싸움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죠? 우리 안시성 싸움, 그 다음에 귀지 대첩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이 침략군에 대응해가지고 고구려가 이게 이긴 거 아닙니까? 이거 뭐냐면 전략가 전술이었거든요. 이 전략가 전술에 의해서 결국은 승부가 나는 거예요. 이게 협상도 마찬가지예요. 협상은 아주 고급 전쟁이에요. 전쟁이에요. 그래서 협상 과정의 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수용 전략이라고 있어요. 수용 전략. 이게 뭐냐 하면은 상대방의 협상력이 우위에 있을 때 선택하는 전략이에요. 예? 상대방의 협상력이 우위에 있을 때. 그럼 뭐냐? 이거는 뭐냐? 다 들어주는 척 해요. 들어준다. 예? 그리고 양보한다. 양보, 화해.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상대는 여기에요. 나는 여기고. 이럴 때 이제 수용 전략을 하는 거예요. 자, 경쟁이다. 경쟁은 상대와 나가 동등할 때. 회피 전략이다. 협상자 및 상대방 모두에게 협상의 상황 관계가 없거나 연루되기 쉽지 않을 때. 이거 뭐냐면, 회피는 뭐냐면, 상대가 서로가 별로 협상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이 형성이 안 된 거야.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전략. 문제 해결 전략은 뭐냐? 협상자 및 상대방 모두에게 기대되는 성과가 클 경우를 선택하는 거예요. 요거 반대죠. 회피 요거는. 그럼 문제를 어떻게든지 풀어야 돼. 왜? 서로가 윈윈해야 되니까. 예? 이걸 상대도 얻고 나도 얻으면 이 문제를 하게 반드시 문제 해결을 하자. 이렇게 되면 이건 협상은 바로 됩니다. 타협 전략, 마지막 타협 전략, 수용 전략, 회피 전략, 경쟁 전략, 문제 해결 전략 딱 중간에 있는 거예요. 예? 자, 설명도 좀 이상하게 해놨어요. 책에. 자, 그 다음에 김기홍은 208페이지죠. 김기홍은 협상 전략을 사전 협상 단계, 본 협상 단계, 후속 협상 단계의 협상 전략과 같이 3단계로 나눈다. 사전 협상 단계 이렇게 했어요. 사전 협상 단계. 협상하기 전에 탄력적인 취지를 채우고 상대방 부담 없이 테이블 나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뭐냐? 사전 협상은 실제적으로 이제 정보를 얻고 상대한테 무장 해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 협상은 뭐냐? 본 협상. 이 본 협상이 제일 중요해요. 본 협상의 제일 중요한 덕목은 인내. 참아야 돼요. 왜냐면 무리한 요구가 오거든. 예? 무리한 요구 오겠죠? 예, 무리한 요구 오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럴 땐 참아야 돼. 그리고 또 하나 대안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럴 땐 대안을. 그 다음에 마감을 시간을 활용하기 상대방의 주장을 상대방의 주장인데 저 뜻이 뭘까? 상대방의 주장의 속뜻을 빨리 캐치해야 돼요. 속뜻. 네? 그 다음에 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협상하기 이거 보면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럼 안 되면 2차로 하는 거예요. 시간 끄는 거예요. 시간. 그 다음 장소와 시간을 활용한다.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뭐냐면은 때로 따라서 장소와 시간이 상대에게 유리할 수 있고 나에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게 왜냐면 이게 나발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영역.
우리 구역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긴장감을 덜고 상대에게 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내 구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구역에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 긴장감을 털 수도 있겠죠. 관행에 도전한다. 협상하다 보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게 안 된다고 하는 이 부정적인 어휘는 쓰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유연성이 떨어져요. 그럼 상대가 경직이 돼버려요. 그러면 1차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보의 흐름을 조정하기. 그래서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의 정보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위 결정이에요. 정보가 사실은 이 전략 전술에서 가장 핵심은요. 교수님이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할게요. 뭐냐? 정보예요. 정보. 이 정보가 없으면 전략 전술도 짜기 어렵죠. 그래서 이 사전 정보가 되게 중요해요.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느 학교 나왔다. 어느 지역이다. 스타일이 어떠다. 조직에서 평가가 어떠냐. 이런 것들 다 봐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느냐. 술은 어떤 술을 좋아하느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사람의 18번 노래는 또 뭐냐. 별거 다 알아야 돼. 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이 사람이 마음이 이쪽으로 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협상에서 되게 유리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막후에서 또 협상하기. 또 최종 책임자는 마지막에 나서기. 그러니까 최종 책임자는 마지막에 나서요. 그러니까 실무자가 이렇게 있어요. 실무자가. 우리가 그 남북 협상하다 보면 처음부터 대통령과 김정은이가 만납니까? 안 그래요. 통일부 장관이나 안기부 장이나 그 다음에 그 외교안보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먼저 만나요. 그 사람 만나가지고 대체적으로 큰 덩어리는 서로 의견 내고 합의를 봐요. 그리고 이제 가서 사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인만.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도 실무자가 만나가지고 이제 여기 담당한 또 이사가나 부장이 와가지고요. 약속하고 좋게 끝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마지막에 나서기. 부분적 실패는 잊어버리기. 이제 협상하다 보면은 그때 가격을 그렇게 부르지 않아도 되는데 좀 더 불렀어도 좋았을 텐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잊어버려요. 왜냐면 그런 거에 이 엄청난 이 협상이라는 건요. 시행착오가 엄청 많아요. 나만 그러냐?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왜? 시행착오를 딛고 일어나서 나온 결과가 협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너무 그다음 되도록 약점을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약점이 뭐예요? 약점. 이번에 그 회사 세무조사 받았다면서요? 이번에 공정거래 걸렸다면서 이렇게 약점을 건드리면 내 안 하면 안 했지 근데 당신은 거래 안 해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약점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섣불리 말하지 말기. 뭐냐면 말이 많으면 안 돼. 일단이요. 말이 많으면 약점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말을 적게 한다. 말이 적어야 돼요. 적어야 된다. 이게 뭐냐? 핵심만 얘기해라는 얘기예요. 핵심만. 쓸데없이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면 정보가 노출돼요. 안 돼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감정 표출. 직접적인 건 뭐냐면 좀 자유상업 얘기한다고 얼굴이 확 변해버려요. 확 변해버려 이렇게. 막 화가 나버려 이렇게 홍조 뛰어가지고. 너 뭐냐 너? 이렇게 해버리는 거 이렇게. 그럼 때려쳐. 가자. 김대리 가. 이렇게 해버리는 거 이렇게. 이게 지금 보면은 감정 컨트롤 잘해야 돼. 그래서 감정은 놔두고 이성적으로 항상 해야 돼요. 이게 지금 협상은요. 고도의 전술과 전략이 있는데 이게 이성적이지 않으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감정적 접근은 100점 100패예요. 하면 안 돼. 그래 함께 만족하는 협상하기는 윈윈이죠. 윈윈. 윈윈을 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줄 아세요? 서로가 좋잖아요. 무지하게 가까워져요. 이게 바로 이제 인연이 생겨버려요. 연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다음에 협상할 때도 그게 적용이 돼가지고요.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원칙과 융통성을 적절히 조화시킨다. 이렇게 됐어요. 원칙. 자, 원칙만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융통성이 없어지죠. 원칙만 강조하다 보면 협상은 결렬로 됩니다. 결렬. 근데 이 안에 플러스 요만큼의 융통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융통성. 그래서 원칙이 7이다. 융통성은 3 정도를 가져가야 7대 3 정도로 가져가야 이게 협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후속 협상 단계. 협상이 종료되더라도 방심하지. 협상이 다 끝났어요. 협상 끝. 그러면 만사 끝. 엔드 끝. 이게 아니에요. 이때는 방심하지 말고, 예? 이때는 합의 결과가 이행돼야 하는 것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점검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 목표는 결국 합의가 이제 실천이 돼야 되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재협상 가능성도 있어요. 이번 2번 보면은 재협상 가능성. 왜냐면 협상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살펴보니까 이거는 내가 잘못 봤다. 이거는 회사에 손해가 입히겠다. 이건 다시 재협상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재협상을 다시 요청을 할 수 있다. 재협상은 항상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한번 협상을 했다고 해가지고 법적으로 협상 그거는 안 됩니다. 계약서 찍기 전까지는 안 돼요. 계약서 찍기 전까지는. 계약서에 도장 찍었다 끝이에요. 그러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꽝 끝. 근데 협상을 했어요. 계약서 찍기 전에 협상 내용을 면밀히 살펴봐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재협상할 수 있어요. 김 과장님 그건 제가 잘못 못 봤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회사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회사 입장을 반영해갖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재협상을 할 수 있으면 계약서에 반영하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협상 과정의 전술이라고 돼 있어요. 전술이 뭐냐? 전술은 사실은 실제로 이제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기술적인 거예요. 기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전술이라고 하면 보면 전쟁의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협상의 기술을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제안은 거절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첫 번째 제안은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제안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A라는 회사에서 딱 제안한 1차 제안. 그럼 뭐냐면 A 회사가 1차 제안했다는 건요. A 회사의 100% 만족을 가지고 출발한 거예요. 그럼 이걸 덜컥 먹었다. 그러면 A 회사는 이게 웬일이냐? 이게 되겠죠. 근데 1차 제안은 무조건 제안을 거절해. 왜? 그리고 다시 여기에 수정 제안을 또 하겠죠. 2차 제안, 역제안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게 100이 여기서 90으로 들어가겠죠. 여기서 이렇게 조절하는 거예요. 여기서 60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갭이 어떻게 해요? 40이 나잖아요. 그럼 다시 들어가요. 그럼 이 안에서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이 안에서. 그러면 90으로 낮춰요. 그럼 여기서 다시 조절하죠. 여기서. 그럼 70으로 높여요. 다시 들어갔어요. 80으로 얘기됐어요. 이렇게 해서 계약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협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1차 제안에서는 무조건 거절해라. 거절. 또 이럴 때 어떻게 하지? 반복하기. 미래를 발생할지를 모르는 사고나 분쟁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리스크가 항상 있거든요. 뭐든지 리스크를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이 납품을 하기로 한 날짜가 언제로 예약을 15일로 했는데 15일날 만약에 안 왔을 때 우리 공장 상황은 어떻게 되지? 만약에 안 왔을 때 이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그 대안은 어떻게 되지? 그럴 때는 이 사람하고 계약할 때 15일이 아니라 우리가 13일로 당겨가지고 이틀 정도를 여유 둬가지고 물건을 납품받는 게 좋겠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가정을 많이 해야 되니까. 양보를 협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기야. 양보는 융통성이긴 하지만 양보가 먼저 범위가 커져버리면요. 그냥 지는 겁니다. 다급한 사정을 상대에게 알리지 말아요. 다시 말해서 이제 가격 협상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80원에 우리가 납품을 좀 하겠다. 여기서는 60원을 좀 해달라. 안 됩니다. 우리 지금 부도나게 생겼어요.
이거 이렇게 계약 안 되면 우리 회사 부도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약점이 잡힌 거예요. 그래? 50원 할래 말고 하지 말래 말아. 에? 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협상에서 벌써 끝나는 거죠. 약점을 얘기하지 말아야 돼. 약점을 얘기하면 안 돼. 에? 양보해야 한다면 조건을 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신 내가 양보하는 대신 이걸 해주세요.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내가 50원을 깎아주는 대신 그쪽에서는 납기를 충분히 주시고 자재를 구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자재 구하는 데 필요한 시간적인 것, 그 다음에 뭐 경제적인 것 이런 거 따지면 이걸 상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양보를 하게 되면 뭐야? 반드시 조건. 내가 그거 하는 대신 이걸 해주세요. 예? 뭐 대신 이걸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가야지 않으면은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다음 위임자를 활용하기. 협상을 거절할 때도 상대 마음이 돼요. 다시 말해서 A 과장과 B 과장이 막 협상하는데 B 과장이 거절하는 게 아니라 전화를 해요. A 이사한테, 아니 C 이사한테. 그러면 A한테 제가 제 이사님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이사님이 좀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하시네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거절해야지. 여기서 바로 NO! 안 됩니다.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왜냐면 둘 사이 관계가 2차 협상, 3차 협상 탁 끌고 가기 어려워요. 인간적으로 벌써 감정이 상해버리거든, 이게. 예?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노라고 말하지 않아요. NO! 안 돼! 이거 안 돼. 칼처럼 자르지 말아요. 왜? 여질 줘야 되니까.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게 같은데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협상을 할 때. 그래서, 그거는 회사에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회사에서 그 절대, 그건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거랑은 협상의 기본이 모르는 거죠. 또 문화적 차이가 있어요. 영국에는 yes는 협상이 타결됐다는 뜻이지만, 이때 yes는 생각해 볼만 하다라는 뜻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나라마다 있고, 이 지방마다, 이 속뜻이 틀려요. 그렇잖아요. 그죠? 속뜻이 틀려요. 그래서 그 사투리에 들어가 있는 속뜻이 틀리기 때문에 문화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인 거, 그러니까 어느 전라도냐, 경상도 사람이냐, 경기도 사람이냐, 충북 이거에 따라서도 또 문화적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둬서 협상에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외양에 속지 말기 이렇게 돼 있어요. 9번에 외양. 외양이 뭐예요? 이 거칠해요. 거칠해. 쉽게 얘기하면 포장. 예? 포장. 겉만 번드르르 해가지고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큰 하나 선물 주거나 또 사람들한테 이거 사는 대신 이거 줄게요. 응? 예를 들어가지고 상조회사 가입을 하게 되면은 안마의자 줄게요. 안마의자 때문에 상조회사 선택합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게. 왜? 이거 돈 무지하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거 사고도 남는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안마의자도 주고 무슨 뭐도 주고 그러잖아요. 이거 조건이 이거 줘. 굉장히 많이 주는 것처럼 보여. 그렇지만 이런 거칠애가 아니라 본질.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 본질을 잘 봐야 돼요. 10번은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는 일부 후퇴. 예를 들어서 서로 이제 서로 이제 이 협상이 안 돼 서로. 그렇게 되면 사실은 한 발씩 물러나는 거예요. 한 발씩 물러나야 협상이 될 거 아닙니까? 서로가 팽팽하게 맞섰어요. 근데 한 발씩 물러나면은 그 사이에 공간이 생기죠? 자, 눈앞에 이익에 집착하지 말라. 이게 바로 소탐대실이에요. 소탐대실. 눈앞에 이익에 집착하면은 그르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크게 얻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전술이라는 거죠. 또 상대방의 단점을 찾아서 활용하기. 상대방의 단점이란 뭐냐?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치사한 거죠. 치사한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그 김 과장님이 벌써 부장 승진이 몇 번 누락된 것 같은데 이것도 협상 결렬되면 힘들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좀 야비하죠. 이런 것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상대방의 또 술수에 대부하기. 상대방이 어떤 술수인지를 잘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술수, 술수, 기만, 약점 이런 단어가 쓴 거는 뭐냐면 이게 바로 이제 이게 전술이죠. 전술. 전쟁의 기술, 전술이란 뜻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자, 마지막으로 바이어 마켓에서 사고 셀러 마켓에서 팔기. 자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장 상황에서 협상을 하면 매우 유리하다. 이런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협상에서 유리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취하고 그 다음에 약점은 철저히 감추는 거예요. 근데 약점이 드러나는 순간 저 사람한테는 그게 협상의 키를 잡게 돼요. 칼자를 잡게 돼요. 그런 거를 염두에 둬서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5장 협상 능력에 대한 부분들은 또 4절이 또 있네. 그죠? 타인의 설득 방법이 있어요. 자, 4절 타인의 설득 방법. 타인은 어떻게 설득하죠? 타인의 설득에서 220페이지 제가 한번 교과서를 볼게요. 220페이지 보면 여기 5단계가 있어요. 5단계. 설득 개념과 설득 과정. 과정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예.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왜냐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교수님 보기에. 그 다음에 2번. 설득의 원리와 원칙 이렇게 했어요. 2번을 한번 볼게요. 설득의 원리. 설득의 원리, 원칙이 뭐가 있을까? 첫째는 상대를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상대를 존중하는 거예요. 상대 존중. 그러면 이제 별색이 다 나오죠. 아우, 저기 굉장히 명문대학 나왔습니다. 공부 잘하지 않았으면 못할 텐데. 그 업무 능력이 뛰어나다고 제가 바깥에서 소문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얘기를 귀담아 듣는 거예요. 눈을 똑바로 보고 귀담아 듣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열리게 됐죠. 융통성은요, 이 상대 존중에서 나와요. 그러면 일보, 후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후퇴. 상대 존중. 무슨 얘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둘째는 이제 목적, 과정, 수단에서 윤리적으로 타당한 거. 이게 만약에 윤리적이다. 야, 이게 윤리적이. 이게 비윤리적인 야바위. 예? 들어봤어요? 야바위? 야바위는요, 비상식적인 행동. 예? 을 뜻하는 거, 이게. 윤리적인 것인가를 꼭 봐야 돼요. 이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 예? 그 다음에 뭐냐, 셋째는 논리성을 가지, 논리성. 논리가 다이다, 논리가 정해내야 돼요. 예? 네. A는 B고, B는 C다. 고로 A는 C다. 논리적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갑자기, 예를 들어가지고, A는 B다. 네? B는 C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A는 B다. B는 C인데, C는 A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예? A는 C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이 논리가 안 되는 거예요. A랑 B랑 같고, B랑 C는 같은데, C가 A랑 안 된다. 이건 비논리잖아요. 예? 이 논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성이 뒷받침 안 되는 거는요, 전부 다, 예? 협상에 다 걸림돌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논리성. 그 다음, 조건서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조건이 구체적이다. 조건. 예. 조건이 어떻게? 구체적이어야 한다. 구체성. 예를 들어가지고, 납품하는 조건 자체가 언제? 예? 2020년 11월 31일 오후 6시까지 본사, 창고, A 마당 앞으로 갖다 주는 걸로 조건을 해서 협상을 합시다. 가격은 얼마다? 자, 가격은 얼마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가라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뭐 상대방의 뭐 여러 가지 어떤 설득 방법도 있어요. 설득 방법은 뭐 나 자신을 바꾼다. 그리고 상대편에 서가지고 또 이해하는 거.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상대방의 설득 방법 2. 설득하는 사람의 인격을 중요시하다. 이건 다 똑같은 얘기야. 교수님이 얘기한 내용을 계속 반복해놨어요. 이게 페이지만 무작위 올려놨네. 뭐 상대에게 충분히 말할 시간을 준다.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화 시간 5분과 마지막 5분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냐면 마지막을 잘해야 돼. 마지막을. 예? 그리고 또 뭐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한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자기 합리를 하도록 부추긴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자, 이렇게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쉽게 책에서 나왔어요. 자, 오늘 그러면은 수업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상 능력 5장을 이틀에 걸쳐 가지고 2주에 걸쳐 갖고 다 했죠? 예. 자, 그럼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협상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그 고객 서비스 능력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 서비스는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늘 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고객이에요. 그죠? 고객 서비스에 대한 뭐 의미와 중요성, 또 불만 유형, 대응 방안, 고객 불만 처리 프로세스 뭐 이런 걸 가지고 2주에 걸쳐서 또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사실 그 교수님이 혼자 이게 그 핸드폰 카메라 보고 떠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얼굴 보면서 얘기하면 정말 재밌게 잘할 수 있을 텐데 한계가 좀 있네요.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지금 막 기승을 부리니까 꼭 여러분이 건강 잘 챙기시고 여러분하고 얼굴 보면서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동 교수였습니다.